이번 시간 새로운 단원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원기둥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원뿔 또 구는 무엇인지 핵심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으로 원기둥이 무엇인지를 살펴볼까요? 바로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을 우리는 원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물어봐요. 원기둥이 뭘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 들었을 때 그게 원기둥이구나 라고 떠올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원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찾아주세요. 그 면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위에 있고 아래에 있죠. 위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모양인가요? 원 모양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민면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원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민면이라 하고 또 두 민면과 만나는 면을 옆면이라고 해요. 이렇게 민면과 옆면을 확인해 보았어요. 이때 원기둥의 옆면은 구분면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서 원기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원기둥이 무엇입니까? 위와 아래에 있는 면이 평행하고 합동인 원이면서 옆면은 구분면인 입체 도형을 원기둥이라고 한다. 됐죠? 이제 이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확인해요. 이것을 원기둥의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요, 원기둥의 높이를 재어 나타내주는 방법입니다. 눈금자와 삼각자를 활용하여서 원기둥의 높이를 재어볼 수 있는 것이죠. 원기둥이 무엇인지 눈으로 익혀두었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의 구성 요소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렇다면 원기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이것을 이 한 변을 기준으로 돌려준 거죠.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이 바로 원기둥이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한 변을 기준으로 돌려서 만든 입체 도형이 원기둥이구나. 원기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한 변을 기준으로만 돌려야 하느냐?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변을 기준으로 해서 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넓적한 형태의 원기둥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원기둥을 만드는 방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원기둥의 전개도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전개도는 6학년 친구들에게는 매우 익숙합니다. 왜? 우리는 각기둥의 전개도도 살펴보았고 그에 앞서서 직육면체나 정육면체의 전개도도 살펴보았잖아요. 전개도는요, 원기둥을 잘라서 펼쳐 놓은 그림을 말해요. 이것이 원기둥의 전개도. 됐죠? 원기둥의 전개도의 뜻을 살피고 이렇게 눈으로 익혀두면 되는 거랍니다. 근데 이때 이 전개도에서 이 직사각형은요, 원기둥의 구분면이었던 것이 전개도에서는 직사각형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전개도상에서 보면은요, 밑면인 원 두 개는 어때요? 접었을 때 마주보는 위치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원기둥의 전개도의 특징입니다. 우선은요, 밑면이에요. 그리고 원기둥의 옆면, 그런데 원기둥의 전개도에서의 옆면 구분해 둘 수 있겠죠. 원기둥의 높이, 이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요, 이 옆면인 직사각형의 세로 바로 이것이 그 높이와 같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밑면에 둘래라는 것이 나오죠. 이건 뭘 뜻할까요? 원기둥의 전개도를 접어보면요, 이렇게 서로
만나는 부분은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가로가 밑면의 둘레와 같게 된다라는 거죠. 밑면은 원 모양이에요. 이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옆면은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이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습니다. 이 밑면의 둘레를 우리는 원주라고도 하죠. 옆면의 세로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더라. 요렇게 기억을 해둘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기둥에서 옆면은 하고 물어보면 그때는 구분면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고요.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옆면은 하고 물어보면 그때 그 옆면은 직사각형이다라고 구분해서 답해야 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자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것들을 보세요. 이런 건 원기둥의 전개도가 아니에요. 아닌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밑면이 같은 쪽에 있으면 안 돼요. 접었을 때 마주보는 위치에 있어야 하거든요. 또 이건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원기둥의 전개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건 어떨까요? 밑면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어요. 옆면이 직사각형이에요. 그런데 두 밑면이 합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기둥의 전개도가 아니다. 왜 아닌지에 대한 이유까지 잘 살펴둬야겠습니다. 이에 관련한 문제 만나볼게요. 문제 함께 읽어볼까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한 바퀴 돌려 만든 입체 도형의 밑면의 지름은 몇 센티미터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지름이라고 하는 건 원에서 나오는 원의 구성 요소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밑면의 모양이 원이겠구나 라는 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자고요. 자, 직사각형 모양 종이가 있어요. 이때 이 한 변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린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 기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변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리자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와 같이 생긴 원 기둥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어떤 변을 기준으로 해서 돌렸는가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원기둥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거 감잡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밑면의 지름? 자, 지금 표시하는 건 반지름이죠. 바로 이 반지름이 무엇과 같은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직사각형의 세로와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cm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름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지름의 2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바로 이와 같은 입체 도형에서 밑면의 지름을 구할 거니까 3cm의 2배인 6cm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원기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원기둥을 떠올려 줘야겠죠. 자, 원기둥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원기둥에서 꼭지점이 있습니다. 1번 생각해 보세요. 원기둥에 꼭지점이 있나요? 꼭지점? 뾰족한 부분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있다는 건 옳지 않아요. 또 두 밑면은 서로 수직입니다. 두 밑면은요, 서로 평행입니다.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잘못 표현된 거예요. 옆면은 옆을 둘러싼 구분면입니다. 맞습니다. 또 두 밑면의 모양은 서로 합동인 원입니다. 맞아요. 밑면은 2개예요. 또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 바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높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따라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였으니 문제의 답은 1번과 2번을 골라 해결해 볼 수 있겠네요. 원기둥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그 틀린 것들을 찾아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원기둥과
원기둥의 전개도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원주율은 3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원기둥하고 원기둥의 전개도가 주어져 있잖아요. 원기둥을 잘 보면요. 위와 아래에 있는 면은요.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옆을 둘러싼 면은 지금 구분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기둥의 전개도에서는 어때요? 원기둥의 전개도에서는요. 밑면인 원 두 개가요. 접었을 때 마주보는 위치에 올 수 있도록 그려져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원기둥의 전개도에서의 옆면은 구분면이 아니라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전개도를 딱 보면요. 길이가 같은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어디가 길이가 같냐면 접었을 때 만나는 부분. 자, 이렇게 접었을 때 만나는 부분, 또 접었을 때 만나는 부분. 지금 표시된 이 네 개의 부분은요. 모두 그 길이가 같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길이가 같은 것이 있죠? 바로 이렇게 접었을 때 만나는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우선은 이 직사각형 가로를 구해볼 수 있겠죠. 이건 밑면의 둘레와 같아야 해요. 밑면의 둘레라는 건 결국 원주인데 원주는 반지름의 2배인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해야 합니다. 4, 2, 8, 8, 3, 24. 따라서 직사각형의 가로가 24cm가 되고 직사각형의 세로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은 거니까 이것이 9cm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밑면인 원의 반지름은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바로 4cm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요. 원기둥과 원기둥의 전개도를 보고 알맞게 수를 써넣어 주세요. 원기둥이 주어져 있군요. 원기둥을 관찰하며 나눈 대화를 보고 밑면의 지름과 높이를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원기둥을 딱 봅시다. 지원이는 뭐라고 했냐면 위에서 본 모양은 반지름이 4cm인 원이야. 은호, 앞에서 본 모양은 정사각형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담 위에서 본 모양은 어때요? 원 모양이 보이겠죠? 그 원의 반지름이 4cm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반지름이 4cm니까 이때의 지름은 8cm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앞에서 본 모양이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원래 원기둥을 앞에서 보면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정사각형이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원기둥을 앞에서 본 모양이 정사각형이라면 원기둥의 높이와 원기둥의 밑면의 지름은 서로 같다라는 거죠. 밑면의 지름이 지금 8cm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때 원기둥의 높이 역시 8cm가 되어야 하는 것이로구나. 바로 이걸 알 수 있게 된다. 중요한 내용을 살펴서 문제 해결했습니다.